수조 원을 사기친 사기꾼 최순치, 아니 진연필을 잡기 위한 얼짱 경찰의 몸부림 마스터 리뷰입니다. 썩어버린 머리 잘라낸다. 화려한 언변으로 수만 명의 회원들로부터 거액의 사기를 치며 돈을 벌어온 사기꾼 진 회장, 그리고 그를 오랜 기간 동안 추적해온 지능범죄수사팀장 김재명은 진 회장의 측근인 박 장군을 첩자로 삼아 진 회장을 압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박 장군도 중간에서 짱구를 굴리느라 사건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데요. 이제는 해외로까지 건너가 더 큰 사기를 치려는 진 회장, 그리고 그를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과연 우리의 주인공은 무사히 진 회장을 체포하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 2016년 마지막 블록버스터 액션 영화입니다. 오케이, 자 지금 하죠.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오늘 같이 볼 영화는 마스터인데요. 자, 일단 이 영화는요, 미약한 각본, 감시자들보다 퇴보한 연출력, 불필요한 CG, 그리고 무의미한 장면들로 가득한 그런 영화입니다. 자, 요 정도까지만 얘기를 드려도 제가 오늘 리뷰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아시겠죠? 왜 짭짭거리지? 특히 이 영화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가지 상황들이라든가 캐릭터들에 대한 묘사와 설명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 회장이 사기를 쳐왔으며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인물인지 극 초반부의 진 회장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지만 전혀 관객들에게 설득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진 회장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를 추격하는 주인공 김재명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냥 맹목적으로 나는 너 잡을 거야, 오늘 기필코 너 잡는다, 오늘 반드시 잡는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왜 잡아야 되는지, 이 주인공이 현재 처한 어떤 심정이라든가 여러가지 어떤 설득력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거의 이 정도면 김재명이 진 회장을 향한 어떤 이 순애보에 관한 영화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제3의 주인공인 박 장군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박 장군의 캐릭터는 이 경찰과 진 회장 둘 사이에서 어떤 이중첩자 역할인데다가 또 이 극 중에서는 브레인이라고 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뭔가 굉장히 지략가다, 어떤 그런 스타일의 캐릭터인데도 불구하고 왜 박 장군이 브레인인지, 그리고 박 장군이 정확하게 이 회사에서 혹은 이 영화에서 담당하고 있는 포지션이 어떤 포지션이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행동들의 의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끄럽게 완벽하게 설명을 못하고 있고 관객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어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은 박 장군이 브레인인데 이런 대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야, 너 네 브레인 좀 빌리자. 야, 너 네 두뇌 좀 빌리자. 야, 네 머리 좀 빌리자 라고 하는데, 사실 박 장군은 브레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포커페이스도 아니고 뛰어난 지략가도 아니고 어떤 천재 해커 같은 느낌도 아니에요. 설정은 그렇습니다만은 영화 속에서는 그 설정을 관객들에게 제대로 전달을 못한다라는 거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진 회장의 오른팔 정도로만 묘사를 했어도 충분히 납득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이 영화 가장 큰 각본의 문제점은 바로 이 캐릭터들, 개성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인물들이 비슷한 톤의 대사나 뜬금없는 대사들을 남발하고 있어요. 원래 등장인물들을 작가가 이제 구성을 하다 보면 이 등장인물은 이런 성격이고 이런 말투고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습관이 있구나 라는 것을 미리 설정을 하고 그것을 배우가 습득을 해서 자기만의 개성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화가 진행이 되면서 캐릭터들이 구축이 되고 관객들은 바로 그런 주인공들의 개성 때문에 어떤 특정 캐릭터들을 영화 속에서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가 되거든요. 특히나 이 영화처럼 다수의 배우들이 여러 역할로 포진이 돼서 어떤 그 배우들을 보는 즐거움이 있는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포지셔닝이 정확하고 개성이 명확해야 돼요. 그러나 이 영화는 바로 그 지점에 있어서 전혀 캐릭터들의 어떤 개성을 잡아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면, 원래는 이 대사가 얘의 대사인데 작가가 잠깐 실수해서
그 대사를 다른 사람에게 붙여준 것은 아닐까? 캐릭터에 대한 고민조차도 하지 않았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심지어 엄지원 씨나 진경 씨가 맡은 캐릭터는 굳이 이 두 배우가 맡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정말 무의미하고 무쓸모한 캐릭터고요. 심지어 이 영화상에서 아예 역할 자체가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극 전체를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이분들의 어떤 그 불필요한 어떤 설정 때문에 영화가 쓸데없이 길어지기까지 합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여러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지만 의외로 이 영화는 이런 주인공들 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인물들을 통해서 어떤 감동을 전달하거나 유머를 전달하려고 해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박장군의 친구 같은 경우에는 등장할 때마다 좀 뜬금없긴 하지만 어쨌거나 유머를 담당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경찰 동료 중에 하나는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죠. 문제는 그 동료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때 강동원이 막 분노를 합니다. 그러나 관객들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영화 안에서 그 두 사람의 캐릭터가 서로 어떤 유대관계가 있는 장면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물론 동료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긴 하지만 관객들은 전혀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박장군의 친구 같은 경우도 이 친구 어차피 포지셔닝이 코미디, 유머였다면 조금 더 가도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히려 이 영화는 쓸데없는 장면에 너무 많은 연출력을 낭비를 하고 있고, 오히려 정작 필요한 부분에서는 제대로 연출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균형이 굉장히 엉성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다가 이 영화 시나리오 초고를 가지고 만든 영화가 아닐까? 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이거 현장에서 뭔가 즉흥적으로 막 만들어가지고 찍어낸 영화는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또 하나의 문제, 바로 이어지는 이 연출력인데요. 특히 그 초반부, 이 한국에서 벌어지는 장면 같은 경우에는 쓸데없는 CG 장면이 너무 많아요. 그 CG가 합성 CG 장면들인데, 뭐 유턴을 할 때 뒤에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어정쩡하게 붙는다거나, 아니면 유리창을 총으로 쐈는데 유리창이 깨지는 장면을 굳이 CG로 만들어야 되나? 이런 불필요한 CG들이 활용된 덕분에 한 대여섯 장면 정도 되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몰입에 굉장히 방해가 됐고, 굳이 CG가 필요 없는 장면인데 왜 CG를 썼을까? 그러다 보니 이 CG를 담당한 회사에서 할당량이 있어서 억지로 채워넣은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또 가장 결정적으로 이 영화의 그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긴장과 서스펜스를 제대로 관객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 장면에서 제대로 전달을 못하고 있어요. 과연 이 감독이 이 전작인 감시자들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만들어낸 감독이었나라는 의심이 너무나도 많이 드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전작에서 보여주셨던 아주 매력적인 연출력들, 긴장감 넘치는 어떤 그 홍콩 영화 같은 느낌 전혀 없어요. 정말 대충대충 찍었습니다. 슬퍼야 할 때, 기뻐야 할 때, 웃겨야 할 때, 긴장감을 느껴야 할 때 전혀 그런 감정들을 전달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관객들의 입장에서 영화를 만든 게 아니라 감독의 머릿속에 있는 장면들을 그냥 막 만들어내기 급급했다라는 느낌이 많이 묻어납니다. 혹은 감독조차도 명확하게 어떤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완성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영화가 아닐까요? 자, 그리고 이 영화요, 마지막에 2개의 쿠키 영상이 있지만 이마저도 전혀 무의미합니다. 뭐 안 봐도 돼요. 그냥 나오셔도 됩니다. 그냥 나오셔도 돼요. 뭐 전혀 속편을 의식했다거나 숨겨진 반전이 있다거나 어떤 골 때리는 팬 서비스도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전혀 그냥 필름 낭비. 그나마 이 영화에서 건질 미덕이 있다면 바로 이 영화의 그 권선징악의 엔딩인데요. 그나마 어떤 이 약자들을, 현실 속에 있는 약자들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엔딩이고, 굉장히 판타지고 굉장히 자기적이고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엔딩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포인트 자체가 주는 감동은 나쁘진 않았어요. 권선징악의 엔딩이 현실 속에서도 제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 바람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그 장면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굉장히 빈틈도 많고 구멍도 많고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은 영화인데, 이 영화의 제작비가 무려 100억이라는 거예요. 뭐 음악이나 촬영, 편집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아쉬웠고요. 특히
감독이 가장 힘을 줬다는 그 필리핀에서의 자동차 추격전 장면의 그 어떤 액션 시퀀스 자체도 너무 뻔하고 너무 평범하고 너무 개성없고 너무 지루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2016년에 만들어진 영화라기보다는 한 80년. 그래서 이 영화는 영화를 보면서 영화라는 느낌보다는 어떤 그 한 시즌의 미드를 2시간 한 20분 정도를 압축해 놓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출력 자체도 영화라기보다는 좀 더 드라마에 가까운 느낌이었고, 뭔가 많은 설명이 굉장히 많이 생략되어 있어서 이거는 뭔가 긴 드라마로, 긴 호흡으로 이미 본 다음에 하이라이트만 봐야지 팬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영화가 꽉 차 있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구멍이 뽕뽕 뚫려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거기다가 쓸데없이 길기까지 해요. 너무 쓸데없어요. 하지만 이런 플롯의 구멍이라든가 단점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영화는 그냥 잘생긴 배우들이 나와서 그냥 이렇게 원맨쇼 하는 거, 그런 거는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영화입니다. 강동원 씨나 아주 그럭저럭 그냥 무난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킬링 타임용 무비입니다.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여러분의 타임을 킬링할 겁니다. 네, 킬링할 거예요. 그래서 영화들 중에는 이런 영화들도 있죠. 굉장히 많은 관객들이 보고 왔지만 1년도 안 돼서 그냥 관객들의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영화. 마치 그 정도로 굉장히 공허한 영화고요. 남는 것은 별로 없는 영화입니다. 추천하진 않겠습니다. 이 영화는 올해 마지막 망작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이 영화를 보고 나오면요, 바로 옆 사람들이 오징어로 보인다라는 점에서 남자분들은 어지간히 이렇게 몽타주에 자신이 없으시면 여자분들이랑 가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네. 자, 영상 재밌으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엉준이 앞으로 영화 리뷰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더 큰 도움이 된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만나요.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